초등 5학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봄의 화창한 날씨에 와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준비했던 것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한 다음에 본격적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을 수식하는 단어가 많은데요. 그 가운데 제가 뽑기에는 아주 특별한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저희는 여러모로 특별한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들 가르치는 강사진들이 이 대치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긴 단지 공부만 많이 하는 학원을 넘어서가지고 거기에 뭔가 인간적인 만남이 있는 학원입니다. 그런 만큼 끊임없이 저희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간지러운 데를 싹싹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교재를 어디에서 베껴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만든 교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교육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저희 학원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오로지 영어와 수학을 넘보지 않고 철저하게 국어, 그 다음에 독서 논술에만 경주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과 정보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는 만큼 학생들이 배울 것이 아주 많은 학원이요. 저희들은 초5부터 고3까지 책임을 지는 학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올해 캐치프레이즈는 주춧돌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석을 다지는 건데요. 이 어린 아이가 본격적으로 국어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국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또한 국어가 뭔지를 좀 더 알므로써 겁을 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다음 보시면 저희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초5한테 국어와 독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국어가 딱딱하고 지루하고 나한테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과목임을 주지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이 아이가 자기 안에 작은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세계에서 다양한 것들을 추후 체험하는 기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아이들이 바르게 쓰인 좋은 글들을 읽음으로써 이 모방의 힘, 그러니까 좋은 글을 모방하는 그런 힘을 저희가 기르게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정말 초6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국어 공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5가 국어를 공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 그냥 글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글은 긴장과 집중력으로 쓰는 압축적 글쓰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그냥 마냥 읽는 게 아니라 책의 핵심을 찾으면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읽는 것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논리적 흐름을 가짐으로써 항상 주장과 근거와 예시가 수미일관하게 일치하는 그런 어떤 글에 대해서 익숙한 예민함을 갖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냥 주장만 일방적으로 쉽게 말하는 학생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예시까지 꼼꼼하게 말하는 정말 국어 논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는 수많은 강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그 중에 일부를 압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 학원에 있는 모든 강사들은 이른바 어떤 명문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강사가 공부하겠던 다양한 노하우, 시행착오, 아니면 보람들을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이게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누구의 학원에 대학교에 베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읽고 선별한 최고의 책들을 읽힙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저희 수업은 대형 학원인 만큼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항상 체계적이고 정확한 수업으로서 최적의 학습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늘 저희 학원은 재밌습니다. 시간 잘 갑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뭔가
창의적인 거 더해가지고 흥미로운 수업으로 학원에 오는 게 꺼려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다음으로는 웃음과 성장을 돕는 착한 강사가 학생 옆에 더불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학생, 부모님, 강사 간에 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소통에서 나오는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저희 학원 강사진들의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보면 지금 이 중에 많은 분들은 현재 대학에서 출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 말고도 굉장히 어떤 인격과 덕망이 좋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특징들은 국어 온리, 논술 온리가 아니라 국어와 논술을 1대1의 정확한 비중으로 가르치는 학원이므로써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학생들이 수업에 오기 전에 책을 읽어오는 기본적인 책임감, 예습을 하게 되고요. 실제 학원에 와서는 자기가 책을 읽어하는지를 확인받는 평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늘 학생들이 세계를 위한 창인 어휘를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늘 어휘랑 지난주에 수업을 복습하는 그런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학생들한테 국어의 기본 개념들을 쉽게 가르침으로써 학생 모두가 국어의 지식이 별로 많지 않더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들은 저희 학원의 그 전략들은 철저한 시스템을 학생 모두가 여기에 적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을 쌓는 이치를 거두게 되고요. 저희 학원은 대학원인 만큼 이 과제물을 학원의 사무팀과 강사가 함께 함으로써 숙제를 안 해올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험 볼 때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정말 그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평가하거나 수업하면 학생들께 어떤 저희들의 조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1대1 수업이나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들은 정규 프로그램과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상시 프로그램은 저희가 학생들이 어떤 그 전주에 다양한 일들로 수업 못 나왔을 때 이 정해 시간에 보강을 듣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학생들이 뭔가 약점들을 저희가 집중 보완해주는 1대1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예컨대 읽기에 서툴다, 스켜툴다 이런 경우에 저희 강사가 소규모 인원과 함께 그들한테 어려운 텍스트를 읽고 쓰는 훈련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네 번째로는 우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입시 논술 심화반을 운영함으로써 정말 그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여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특별 프로그램은 첫 번째가 국어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배워도 잘 익혀지지 않고 어려운 것들을 저희들이 특강 형식으로 손쉽게 가르치고 있는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꼭 읽었으면 좋겠는 좋은 책들을 저희들이 특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국어 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초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순화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김영준에서 어떻게 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참석하신 어머니들 중에서 아이가 국어학원이 처음인 학생들이 있을까요? 네. 전혀 다녀본 적이 없는. 네. 그러면 설명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모든 방향 어떻게 보면은 입시라는 어떤 한 가지 방향을 해서 가는 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요. 저희 학원 역시 이제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독서와 작문, 문학, 화법과 언어 이 영역에 이제 맞추어서 저희는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한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2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초 아이들 이제 0과정부터 이제 세 번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0과정에 문학을 하고 1과정에 비문학을 하고 3과정에 문법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과정 안에서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 이 세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0과정부터 5과정까지 총 6번의 걸쳐서 6번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영역을 6번 반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0과정부터 들어왔던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그 들었던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수월한 것은 뭐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없다고 하면 학원 다니는 의미가 없죠. 네, 근데 뒤에 뭐 이 과정, 뭐 3과정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뭐 어려워서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잘 이해를 못하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 논수 선생님께서 설명 잠깐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1대1 수업이 있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선생님과 1대1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외 수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전체 수업과 1대1로 하는 수업들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들어오셔도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 5학년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너무 많이 배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학습은 결국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익히는 과정을 사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아들이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데 소화되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났는데 남는 게 없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초호초육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것인데요.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해서 그것들이 본인들의 언어가 될 수 있게 체화해서 국어를 알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잘 따라온 친구들은 이게 일상의 언어처럼 국어의 용어들이 내 영혼 안에 스며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용어가 나오고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읽어나가야 하는지를 체화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개념 수업과 더불어 저희가 초호초육 마찬가지로 초등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이 어휘 부분입니다. 소문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 뭐 우스갯소리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러신 경우들이 요즘에는 가끔씩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중식 제공이라고 문구가 나갔는데 전화가 와서 학교로 항의 전화가 오셨대요. 우리 아이는 짜장면을 안 먹는데 중식을 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네, 점심을 준다는 얘기. 자, 이게 되게 설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아이들의 세상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어도 이제 문장, 단어를 모르게 되면 사실 글을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가 아니고 우리말이다 보니 의뢰껏 이 정도 단어는 알겠지. 어머님들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아이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다 보면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단어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했던 친구들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 단어, 특히 어휘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 아주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어휘 한자어를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5학년 같은 경우에는 5급 한자까지 마스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념 수업과 그다음에 어휘 수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매주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어휘를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시험은 저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념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업 내용들 복습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주어진 어휘들 한자를 잘 외워갖고 왔는지 그리고 그 외운 한자를 잘 문장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당연히
시험 끝난 당일에 부모님들이 알 수 있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그 주에 받은 점수가 나가고요. 한 과정이 끝나면 전체 아이들 중에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것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문법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초5의 이 과정도 역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들, 상당수는 아마, 초5가 국어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발달하는 단계에 있어서 언어 발달을 12세까지를 황금기로 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그 황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교육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 똑같은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된 시기는 다 다릅니다. 지금은 언어에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지금 하는 그 집중이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드려야 되는 노력의 상당 부분을 상쇄시켜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왜 고등에서 국어를 되게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요. 자, 첫 단추를 국어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산 김영준 초등부는 그 국어를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과목보다 국어 숙제를 먼저 하는 아이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고, 실제 또 그렇게 되어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사실 국어를 잘한다 하면 내 아이가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주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아이의 학습 그릇을 같이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국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독서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김정수입니다. 저희 산초등부에서 초등학교 5학년 독서논술 수업이 실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주춧돌을 놓다라는 표현을 보셨죠? 어떤 것의 공부의 시작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습관입니다. 결국 초등학교 5학년이 끝이 아니잖아요. 초6도 있고 중등, 고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까지, 대학 이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습관을 자리 잡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매주 꾸준히 글을 읽는 습관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시작하는 1주차에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주차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 글들을 읽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렵고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는 습관이 몸에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글을 읽었다. 그렇다면 내가 똑바로 이해했나? 내가 읽은 글을 꾸준히 기억할 수 있나? 그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언제나 요약하는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가 읽은 글은 이런 내용이었어.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라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은 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자신감도 가지고 그 기억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서와 요약을 끝낸 다음에는 내가 똑바로 이해한 바를, 그리고 그 작품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게 된 바를 나의 말이나 나의 글로 표현하는 습관까지 자리 잡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 수업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품을 읽어옵니다. 언제나 수업을 하기 전에는 수업을 올 때까지 어떤 작품을 읽어오시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줄 거예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그 작품을 읽고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내가 글 똑바로 읽었나? 나 읽은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 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주 독서논술 퀴즈를 보게 될 겁니다. 대부분은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단답형 주관식이나 정말 중요한 주제의식을 쓰는 경우에는 문장형으로 쓰는 서술형 문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나 제대로 읽었구나. 내가 읽은 내용 제대로 머릿속에 요약해서 기억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퀴즈를 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를 하고, 학원에서 모두가 있는 곳에서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에서 교재를 같이 풀 텐데, 그 교재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나 이치를 묻는 문제들부터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하시오, 어떤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추론하시오와 같은 깊은 문제들까지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가
자기가 생각한 바를 쓰고 끝이 아니라 강사에게 확인을 받을 겁니다. 아이가 어떠한 복잡한 질문들, 깊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썼을 때 정말 중요한 사실 관계가 틀렸다, 중요한 개념이 빠졌다, 아니면 어떠한 논리적 오류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강사가 한번 보고 그 부분들을 짚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답안이 한번 정제된 상태로 풀었던 문제들 중에 학생마다 의견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다, 조금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싶은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하거나 논쟁적인 주제인 경우에는 토의나 토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읽고 똑바로 기억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깊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언제나 글쓰기 과제가 나갈 겁니다. 자신이 수업을 했던 그 작품을 바탕으로 어떠한 주제를 받으면 그 주제에 관해서 원고지에 완성된 형태의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을 써서 가져오면 강사가 직접 첨삭을 해주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피드백을 제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술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아이가 수업을 듣고 쓴 글이잖아요. 그 글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가를 설명드립니다. 가장 먼저 명확해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 이렇게 찬반 논쟁이든 꼭 그렇지 않은 것이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입장은 이러하다 라고 자신이 쓴 글 전체의 중심 문장이 되는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자신의 주장 그리고 근거를 제시했을 때 그 근거가 한두 줄 쓰고 뭐뭐하기 때문이다 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제시하는 주장이나 근거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예시를 들고 있는가, 깊은 부연 설명이나 상술이 들어가 있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를 쓰고 있는가, 다른 전문가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글을 똑바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장 명확하게 드러났고 구체적으로 잘 풀어놓았다면 그 내용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글의 구조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이 틀을 잘 갖추어서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잠깐 첨삭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학생이 실제로 쓴 글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썼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내용이 끝나버리죠.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써줍니다. 그냥 더 써가 아니라 이 위치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니 어떤 내용이 들어가주면 더 좋겠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의 근거가 이 내용 추가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문단을 분리해 주어야겠지 라고 하면서 글의 구조까지 항상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과정에서 어떤 책 읽어야 돼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 2번 책과 논의는 집, 그리고 서차를 전하는 아이는 독서 감상문, 독후감을 쓰는 과제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3번째 작품 순례주택 같은 경우에는 독서 논술 수업 때 정규 교재로 쓰는 작품입니다. 나머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직접 구해서 읽고 학생이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읽어와야 되는 때가 되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학원에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학생이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 논술 심화반이 운영된다고 했었죠. 그 입시 논술 심화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작품까지 함께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책을 기본적으로 요 3권, 우수 학생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 작품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4권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순례주택이라는 장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1주부터 9주, 1, 2, 3, 4, 5, 6, 7, 9 이때는 학원 교재에 수록된 단편 작품들을 읽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장편은 4개, 그리고 단편은 8개 이렇게 읽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서논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렸고요. 앞에서 했던 모든 얘기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국어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6학년 때든 중고등 때 꼭 만나야 할 그런 개념어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독해를 똑바로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어휘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차후 내신 그리고 수능에 대비하는 주춧돌이 되도록 저희가 항상 꼼꼼하게 관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논술에서는 항상 글을 꾸준히 읽는 습관, 그리고 읽으면서 똑바로 이해하고 매주 자신이 표현하는 글을 쓰는 습관 2가지를 함께 갖추어서 글을 제대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것이 저희 산초등부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창 부스처럼 두 박씨끼리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이 혹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누구나 알 것 같은 쉬운 단어 같은 것도 좀 몰라서 심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학원에 보내면 나아질 수 있는지. 네, 어머님들이 아마 어휘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나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암기식으로 어휘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자어를 근간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익히게 하고요. 거기서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5 같은 경우에는 5급 한자 정도까지 습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6을 올라가야 되면 이 5급까지 습득된 단어를 기본으로 해서 훨씬 더 확장돼서 내가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휘 교재가 구성이 되고 시험 또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약에 특히 어휘 약한 어린이들 집에서 한자 그 학습지 장원한자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숙제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와서 배우고 시험 보고 만약에 어휘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와야죠. 저랑 1대1로 수업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강을 통해서 사자성어라던가 속담이라던가 이것들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놀이처럼 게임처럼 하는 식으로 새로운 약간 기법의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강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오시면 아이가 굉장히 어휘를 게임처럼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한번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즐겁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이가 책을 좀처럼 혼자 읽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늘 부모님께서 함께 읽어주는, 사실상 부모님이 낭독을 하고 아이는 그냥 청취자 역할만 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수동적으로 책을 접하는 아이가 과연 국어 전문학원의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지, 적응할 수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강점은 흡수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은 첫날에 혹은 2주차에는 힘겨워하고 겁먹고 떨지 몰라도 언제 그러자는 식으로 금방 적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가져갑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아이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책은 재미없을 거야. 나한테 안 맞을 거야. 하지만 저희의 함께 텍스트가 재미있고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읽어주시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본인이 반드시 읽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높아지면 안 갔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 아이가 그동안 아마 수학 영어 학원은 다닌 적이 있었지만 국어 학원은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국어 학원 경험이 전무한데 함께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 여쭈셨습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어머님들 아이들은 생각보다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믿고요. 그다음에 이게 늦게 시작했는, 물론 빨리 시작한 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것도 없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와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그 개념 접근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당연히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첫 수업이 아마 가장 힘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수업부터는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듯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아이들 1대1로 하는 수업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팀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가면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 아이가 호주에 살다가 최근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책도 영어로만 읽으려고 그러고 대화도 영어로만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듣는 것도 영어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영어에 대한 강한 집착 동시에 한국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해요. 근데 이 집은 앞으로 한국에 쭉 사실 계획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귀국한 학생 중에서 한국어에 저항감이 있는 경우에 이 학원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쭈셨습니다.
그 정규 수업 시간에는 사실은 뭐 1대1로 하는 수업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 자제분만 대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특강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국말이 재밌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말이 참 재밌네 생각보다 이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말이 되게 즐겁고 재밌다라는 것을 느낄 만한 그런 경험들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내보시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 랩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접근법도 있으니 혹시 만약에 막 어휘 어렵고 재미없다 이런 친구들은 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덧붙이자면은 지금 초교육일 때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어떤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이가 지금 영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영어를 앞으로 쓰더라도 한국어를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확히 읽어내고 그럼 쓸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만큼 저희들이 그런 어떤 각성된 생각으로 그 아이의 한국어에 대한 어떤 친숙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입시 논술 심화반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초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만큼 면학 분위기가 약간 좀 중3 같은 그런 열기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토론 같은 것도 밀도 있게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실 저희들이 모든 아이들을 우등반 넣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굉장히 어떤 글을 읽을 때 정확히 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휘력과 표현력이 논리적이고 탁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판적 사고력이 충만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뜻밖의 창의성으로 문제를 읽어낼 수 있다.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저희들이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반에 넣어주는 것이고 이 반에 입반된 아이들 특정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 심화반의 그 수강료를 저희 학원에서 장학금으로 내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현재 이제 이른바 네로라 하는 논술 학원에 다니고 있나 봐요. 근데 그 학원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경쟁 치열하고 하는데 약간 좀 이 부모님께서 좀 회의를 느낀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걱정되는 거는 약간 우리 학원에 보내고 싶긴 한데 조금 그 학원에 비해서 아이들의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의의 검색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좀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 초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수업을 재밌게 하고 있어서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아마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저희 이렇게 다른 학원에 타학원에 있다 이제 온 친구들 보면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과목 자체를 질릴 것 같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특히 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초육은 이렇게 힘을 많이 빼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적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저희 그냥 초육의 연령대에 맞게 가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아까 고민하셨던데 저희 지금 초 아이들이 사실은 저희 어디 내놔도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와서 같이 공부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덧붙이자면은요. 사실은 저희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지속 가능하고 또한 가장 긍직합니다. 그런 만큼 이게 바로 황금 비율이자 과유불급입니다. 지금 초 때, 초6일 때 이 정도 공부하면은 정말 그 아이가 미래에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항상 본인들을 파고드는 그 불안감과 어떤 그 공부 마케팅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엄마, 아빠 자신감 있게 좋은 학원에서 공부하면은 그 아이의 학습량이 지금은 다소 약간 적을지언정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이가 이미
국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텍스트는 정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굉장히 이 아이가 숙제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늘 어머니랑 다투는데 숙제량을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김영주는 예전에는 정말 너무 숙제량이 부족했고요. 그건 뭐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고, 지금은 적정량,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숙제량이 조금, 선생님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한테 조금 맞게 조금 더 책을 더 읽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선생님 지금 다른 스케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이가 지금 이 과제조차도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어머님과의 동의 하에 시기적으로 약간 숙제를 조금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요. 아이들이 예외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과제를 해오지 않으면 남아서 하거든요. 근데 남아서 한 번이라도 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은 다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제가 혹시 너무 많아서 막 새벽까지 하고 이런 일은 저희 학원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우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는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아이들한테 그냥 적정한 정도의 숙제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고르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재등록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재등록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은 많은 부모님께서 각자의 호불호가 있고 어떤 목적이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 어떤 책임감 있는 수업, 약속 준수, 체계적인 프로그램, 또 네 번째는 즐거운 학원 분위기, 다섯 번째는 똑똑한 아이들의 경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지금 약속들이 그냥 어떤 분홍빛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 책임감 있게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 감사합니다.